순식간에 팍 이렇게 가는데 우와 막 뛰었어요. 잡으려고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건 처음 한다? 다른 채널에서 알다? 디주씨 더 바이크맨? 머나먼 타국, 태국에서 귀국하신. 그렇지. 다시 내일 돌아가시기는 하시지만 그렇지. 태국에서 방금 돌아오신 기관이 형님, 한국 내추럴 보디빌딩의 최정점, 대한민국 최초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은 유일한 보디빌더. 그렇지. 설기관 형님을 소개합니다. 사와디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콩캅. 쿵쿵카. 형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 요즘에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태국은 어떻게 좀 형님 입맛에 맞으시는지. 태국 음식 너무 맛있고요. 내가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실 이제 기관이 형님께서 제가 처음 팟캐스트를 할 때 좀 요청을 드렸었던 이제 첫 번째 게스트셨거든요. 근데 맞는데 그때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했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도 그때는 그때와는 좀 다른. 내가 이제 고령자였어. 그때. 네, 채널 그렇군요. 분위기가 요즘에 그렇죠. 보니까 막 지금- 진호 형님 나오시고 맞아요. 명섭이 형님 나오시고 월드스쿨. 석이 형님 얘기 나오시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실 제가 갓 이제 실업팀 들어가고 했던 그치, 그때 초창기 느낌이 때. 나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 약간 나는 영원한 막내 느낌이었거든. 국가대표 하면서도 항상 막내였으니까. 맞아. 대박. 그래서- 형님 어떻게.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물어보는데 말이 안 나지는 거야. 근데 정말 이제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오. 이제 다들 조금 버거워하시는 게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것- 그래도 저희가 한 10분 정도 재밌게 떠들다 보면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게 또 저희들의 그치. 이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 놓는 거는 형님들한테 놓는 게 아닙니다. 알지. 원준이를 쳐다보면서 그렇지, 놓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친근감을 위한 네, 거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제 스스로가 못 이기거든요. 저 형들 있는데 이렇게 말 편하게 하는 거. 알지. 그렇군요. 대구 그 마음을 출신이라. 아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범이 형님은 요즘 정수 형님께 굉장히 막하는 걸로 소문이 막 하지는 않고 좀 이상하게 한다. 정수영이 편하게 하고 같이 편하게 늙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제가 지금 옛날엔 말도 못했어. 지금 자료 화면을 띄울 거기는 한데 저번에 정수 형님 조금 늦으신다고 늦었다고? 막 쿠사리를 엄청 주시는 걸 제가 그게- 봤는데 그거 제가 아니야.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수 형이 요즘에 좀 얼굴이 좀 살고 있어요. 네, 좀 영해지고 있어요. 네, 영포티 느낌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영범이 형님은 액면가로는 약간 60 60이라고. 정도 되는 알지. 알지. 그냥 주름은 제일 많지. 부정할 수 없는 얘들아. 아닌데, 얘들아, 그러지 말자. 기관이 형님. 근데 기관이 형님이 태국 가신 지 지금 1년 정도. 무슨. 아니야. 아닌가요? 나의 부재가 그렇게 길게 느껴져. 길어- 안 됐어, 길었어요. 아, 6개월. 6개월. 근데 진짜 태국 형님이 올리시는 거 영상 보면 어. 저 천국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지. 날씨도 그렇고. 날씨도 좋고 나는 사실 조금 이제 내향적인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인데 태국 치앙마이는 되게 조용해. 방콕 같지가 않아. 방콕 같지. 조용하고 차분하고 사람도 여유 있고. 그리고 좀 자연과 같이. 맞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끝나고 나면 야외에서 이제 그 약간 짐 키친 같은 그 우리 헬스장 바로 옆에 맞아. 또 우리 운동인들 위한 식단을 팔거든요. 막 뭐 80바트 이래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한국 돈으로 하면 뭐 4,000원도 안 해. 근데 이제 밥, 고기,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요? 식단할 수 있거든. 야, 우리나라 라면이 4,000원인데. 야. 야, 진심 우리나라 요즘에 라면 하나에 근데 기관이 형님 얘기만 나오면 진짜 영범이 형님 나는 너무 가보고 싶어. 뭔지 알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 보면 되게 여유 있게 보이잖아. 진짜. 그러니까 뭔가 평화로워. 이게 딱 그 느낌이. 이 자연이 주는 그러니까, 그런 그치. 힘이 있어요. 맞아. 자연이 그러니까 주는. 이게 뭔가 잔잔하게, 그지? 맞아. 하루를 그냥 그렇지.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실 목적은 이제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그치, 간 그치, 건데 얘기했잖아.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좋겠지만 저나 와이프도 덩달아서 힐링하러 가는 좋습니다. 야 요즘에 또 형수님이랑 같이 운동하시는 그렇지. 영상들을 좀 많이 맞아. 올리시더라고요. 와이프가 원래 운동을 안 했었거든. 근데 나랑 이제 거의 동년배인데 나 놀랬어, 운동하는 거. 운동을 평생 안 하다가 정말요? 정말 그 치앙마이가
자연과 같고 조용하고 그렇다고 했잖아. 심심했나봐. 운동을 하겠다고. 심심해서. 그런가 봐. 그렇구나. 그래서 영범이 다시 형님 진짜 아니 엄청 부러워하셨잖아요. 왜냐면 형님이 또 그런 삶을 꿈꾸시거든요. 그치. 나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원래 태국 쪽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가서 편하게 좀 쉬고 그런 걸로 좀 유명해. 그래서 나는 그럼 형 이제 곧 은퇴 시점이 왔잖아요. 아니래. 100세까지. 아니야. 요즘 아직은 아니지. 요즘 빨리 오래 은퇴시키려고 그래? 나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안 그래도 진호 형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인자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 또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또 몸이라 그래서 가지고. 해보겠다까지만 또 해보고. 이제 석희 형님과 명섭 큰 형님께서는 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셨기 때문에. 승철이 형님 한 번 오시지 않았나? 승철이 형님. 승철이 형님이 그러지 않으셨나? 은퇴는 없다고? 지금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은퇴는 안 한다. 잠정적으로 은퇴를 하는 거지. 그치. 정수영님도 말씀만 은퇴하신 거지 내년에 나올지 모른다 얘들아. 요즘에 보니까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운동 빡시게 하죠. 하시던데요? 스트레스 받았어. 어떤 받아서. 것 때문에 형님? 어?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뭐, 여러 가지지. 생활고도 있으시고 아니, 다 있죠. 나도 현재 프로 선수 하고 있는 나도 보조 없이 그냥 운동하는데 보조까지 막 진짜요? 오. 아, 이거 간만에 중요해진 거야. 간만에. 간만에. 네.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한번 기관이 형님 뵈러 한번 오. 태국 한번 어떻게 가는 참 좋지. 너무 좋지. 왜냐면 싸게 갖추고 있잖아. 이준호 형님께서는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외 촬영 나가고 싶으면 준호 형이랑 같이 가자고. 준호 형께서 다 이렇게 대주신다고. 진짜? 하셨는데 어떻게 영범이 형님 한번 대주시죠? 나 대줄 수 있어. 내가 빚져서라도 대주는데 내가 내가 빚을 졌다는 걸 알아줘. 나는 대줄 수 있어. 그럼 자꾸 대준다고 하지 말고. 경비를 대줄 수 있지. 다 대줄 수 있어 다. 뭐라고 다 해준다고 했잖아. 대줄 수 있다고 대줄 수 있어. 저기서 이제 경비를 다 대준다고 하니까. 경비를 다 대준다고. 그렇지. 그걸 다 대주는 경비를 거지. 붙였어야지. 나오면 아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다 대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다 대줄 수 있어. 순간 놀랬잖아. 뭘 대준다. 좀 위험해요. 내가 잠깐 안 나온 사이에 좀 이렇게 형님들께서 수위를 많이 높여주셨어요. 재밌게 됐네. 왜냐면 이게 좀 세지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형들 모시면서 이게 좀 세진 거지. 또 기관 형님께서 작년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는 피날레를 장식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나도 또-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맙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시합을 국내에서 뛴 게 사실 작년에 외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느라 좀 시간이 좀 부족했고 내가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나도 유튜브도 하고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좀 약간 의무감으로 국내 시합을 나와서 뛰었는데 뭐 부족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더 운동해서 외국에서 좀 경쟁력을 보자 하고 나간 거지. 와, 혼자 갔지. 이게 바로 967 정신인데. 왜냐면 영범이 형이 또 프로 카드를 따기 위해 11번의 고배를 마시면서 해외에서 굳이 따셨거든요. 맞아. 아니야, 해외에서 못 땄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따신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에 땄지, 한국에서. 여기에 잠깐만, 따고 그럼 싶었는데. 10번을 한국에서, 외국에서. 외국에 하고- 떨어지고, 한국은 한 번만에 그냥 됐지. 한 번에 된 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내가 아니었으면 못 이제 땄다니까. 정수영님의 그렇군요. 그렇지. 형님 그러면 진짜 외국에서 10번을 하시고 실패하시고 한국에서. 나는 그렇지. 엄청 좋아했지. 이걸 해외여행을 사랑하는 열 사람이. 해외에서 10번을. 그럼 그 경비가 어느 정도? 아니야, 그래도 다 동남아라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 그래도 10번이면 10번이면 한 10번이면 번에 그렇지. 200이라고 쳐도 2천만 원 정도. 그렇지, 그 정도는 내고로 깨졌지. 되나? 더 많이 깨지긴 했지. 그래요? 나는 내가, 그렇지.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 좋아하는 일에 쓴 거. 저는 이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뭐 각자의 분야에서 있지 않을까?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전국 다 다니잖아. 부산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다 다니잖아. 그게 열정인 거야. 그럼. 진짜. 부산 큰 형님을 또 뵙고 왔을 때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그 여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준영이 이제 술을 드시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좋으셨을 거야. 기분이 후배들이 좋으시니까. 맞아. 또 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얘기 들어주고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너무 좋으셨을 거야.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시면.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으니 한번 태국도 태국- 다음 기회에는 이제 갈 수 있게. 또 감히 또 선배님들이 또 오신다 그러면 내가 또 조금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
자주 나올게. 여유롭진 않아. 이렇게 뭐 아마 3명은 여유로울 거야. 4명이 갔는데 그렇지. 그 중에 한 3명은 맞아. 여유로울 거고 1명은 여유롭지만은 않아. 가장으로서 가장의 책임이 무게야. 있잖아. 가장의 책임. 그게 이제 가장의 무게. 확실한. 가기 전보다 덜 여유로워졌지. 그렇군요. 오히려 가기 전보다. 근데 가끔씩 이제 현타 오지 않냐? 그럼요. 아니, 온다니까? 아니, 요즘에 그 바트가 그지? 강세예요. 바트가 강세. 바트가 강세야 지금 환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진짜 예전하고 바트. 너무 다르게 다르지. 떨어졌고 그래요? 달러마저도 그 바트에 밀리고 있어서 와, 그 정도야? 그래서 지금 진짜요? 형님? 힘들어. 그렇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과 달러 돈이랑 또 바트를 대비해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상하고 간 그 애들 학비, 뭐 1년 학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10% 이상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네. 15% 이상이 오른 것 같아. 그러면 라면을 먹을 때도 옛날에 같았으면 계란을 2개 정도 넣었었던 거를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반 개? 정도만 넣어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럼 영범이 형님 못 가시겠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래. 왜못 가? 얘가 없잖아. 네? 얘가 없잖아. 이제 계획을 아니, 그 아직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영범이 없으니까. 형 몸속에 있다라는 걸로. 그치. 나는 기간이 같은 이런 꼼꼼한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시뮬레이션은 다 해보고 갔을 거야. 시뮬레이션. 기간이 같은 스타일이야. 약간 꼼꼼하고 뭔가 이게, 그래. 근데 기간이가 가서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잘.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난 더 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가 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먼저 하면 힘들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난 잘 모르고. 해보지 않은 길을 그렇지. 내가 먼저 해보기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간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이제는 기관이 형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형도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야, 태국 옆에 있는 뭐 나라? 캄보디아? 아니야, 또 달라. 야, 그거 완전 달라, 그거. 쉽지 않아. 캄보디아? 용병으로 가는 거야? 뭐야? 아이씨, 거기 쉽지 않아, 지금 내전이 캄보디아. 있고. 아니, 거기 쉽지 않아. 거긴 이상해. 안 돼. 거긴 안 되고. 거기는 뭐, 베트남 이런 데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치앙마이가 좀 좋더라고. 치앙마이 가 전체적으로. 거기 있으면 사실 뭐 그런 뭐 전혀 시끄러운 거 모르겠고. 정말요? 약간 이런 것 같아. 우리나라와 그 북한과의 관계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네. 전쟁 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막상 그런 거 못 느끼잖아. 아 그렇구나. 그것처럼 약간 치앙마이 태국에 있을 때는 평온해. 그래요? 형님을 바라보면서 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꿈꾸는 이제 신예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그치. 그리고 이제 지금 맞아, 무대를 맞아. 뛰고 있는 이제 선수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어떠세요, 형님? 이렇게 형님의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해줘야지. 해줘야지. 묵묵히 운동하는. 기관이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지? 갑자기, 야, 너 왜 그래? 아니, 내추럴로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자신감 있게. 양쪽에 계신 분들이 내추럴이 아니라가지고. 그거는 다른 거야. 야, 아니, 왜 그래? 난 내추럴 시즌 있었잖아. 근데 왜 그래? 양옆에 계신 분들이. 약간 기운이 있는데 형 경원이 형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니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해외보다 또 내추럴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내추럴 선수라고 하면 이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 또 다른 방면에서.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이제 변화나 빛을 보기가 단기간에 해낼 수가 없는 이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포기하거나 어려워서 이제 슬럼프에 좀 빠지거나 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자기를 믿고 오래 좀 정진, 노력을 하면 그렇지, 꾸준히. 자기의 시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 정진, 압도, 온라인. 온라인 정진해서 거기에다 그룹 압도하자. 형님 근데 기관이 옛날부터 내가 보면 얘가 좀 진취적이었어. 진짜요? 아니,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얘를 알고 얘를 계속 예전부터 봤으면 약간 진취적이야. 뭔가 이제 얘가 새롭게 뭐를 찾고 이렇게 도전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래, 계속. 진짜? 이제 그런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또 혼자 치앙마이 가가지고 또 가족도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형님도 혹시 4인 가족이신데 가능하시지? 나? 나는 아직은 안 돼. 사실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 시기. 만약에 정수 형님도 애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요 정도 됐으면 뭐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이미 커가지고 이제 이제. 커가지고
가려고 그러겠다. 애들이 본인의 시기가 아닌 거야. 그러네. 근데 애들 진짜 좋아하죠. 쌍둥이가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지. 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뭐라고? 열심히 안 하면 한국 간다? 진짜요? 애들이 안 갈라 그래.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빡세거든. 한국 안 갈라 그래. 형이 혹시 내심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 이거 당하시는 거 지금 다행히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제 아이들 교육을 끝까지 이제 해내고 싶은 마음이야. 뭐 내 모든 걸 다 팔더라도. 근데 진짜 형님이 교육열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된다면 내가 또 다른 분야의 재능이 또 뭐 내가 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쓰고 막 이렇게 그치. 하는 거를. 그래서 뭐 나조차도 내가 영어를 정말 좀 잘했으면 겨우 얘기하는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외국의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면서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쌍둥이한테는 진짜 큰 축복일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알게 됐으면 좋겠다. 알 수밖에 나도 없을 거야. 아들아. 기관이가 좀 안타까운 게 딸이 없어서. 이게 남자 아들 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 딸이 딸 하나 있으면 딸 하나 있으면. 딸이 뭐 없어서.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위험해요. 제 노산이야. 위험해.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성별을 정할 수 있대요. 진짜? 네? 태국에서는 그러니까 와. 태국에서 가능하다고 들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 시험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염색 염색체를? 아들이든 딸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대. 그런 기술까지. 이러면은 이거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는 아마 불법일 거야. 아직 안 될 거야. 그게 합법이 그치. 아닐 거야. 맞아. 근데 난 태국은 그게 된다고 들었어. 대단한 심지어 나라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태국이 그런 쪽에 되게 특화돼 있나 봐요. 그쵸? 젠더에 관련된 그쵸. 약간 그런 게 좀 맞아. 잘 되지 않았나? 영범이 형도 한번 도전. 근데 나는 딸 낳고 비키니로. 싶으니까. 뭐래. 나 트랜스 하긴 좀 그렇고.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림피아 가자. 올림피아 가자. 올림피아 가자. 좀 그렇고. 쉽지 않네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성별을 정하지? 야. 형님께서 태국에 가시고 나서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나라 같지 않죠. 그치. 왜냐하면 그치. 우리나라는 시키면 오는데. 뭐 시키면 오고 완성된 제품들 그렇구나. 배달이나 이렇게 잘 되긴 하는데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거나 많지가 않고 그리고 막 빠른 배송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는 이제 원래는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뭐 그 닭가슴살 먹는 제품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 인생닭. 제품을 인생닭 인생닭 말씀하셔도 돼요. 홍보도 하셔도 돼요. 그렇지. 여러분 인생닭 제품 제가 지금 현재 2020년부터 6년 차 계속 먹고 있는 꾸준하게 먹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인생. 좋습니다. 부드럽고 무염도 있고 좋아. 네. 영범이 형한테는 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닭 안 인생닭. 들어오는데. 근데 그 제품 같이 이제 그렇죠. 편하게 먹을 수 그치. 있는 간편식이 간편식이 잘 없고 없지. 그리고 이제 편의점도 너무 잘 돼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다이어트 아이, 그러니까 그럼. 이 진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 그냥 가가지고 바로 식단 할 수 있는 거를 따다닥 골라 할 수 있잖아. 근데 형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태국 피트니스 시장은 어때요? 태국이라는 나라의 피트니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그냥 잔잔하게 계속 그냥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형님께서 다니시는 헬스장 보면 되게 되게 좀 하드코어적이던데. 거기는 하드코어 느낌이 나는 이유는 그 나라에 몸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아 그래요? 센터에. 태국 센터에. 가장 핫한 곳이야. 거기가요. 치앙마이에서 제일. 치앙마이에서 가장 핫한 곳이야. 그래요? 러쉬. 러쉬. 러쉬 피트니스라고 거기가 시설이나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아. 그래요. 그 태국 현지 사람들은 어때요? 그 피트니스 시장.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정점을 찍고 약간 지금 현재는 하얀세가 하얀색이. 태국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붐이거나 막 그렇게 그러진 하얀색이나 않아요?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꽤 많아. 그래요. 운동 인구가 꽤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있어. 지금 막 상향세로 올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저희 한번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가 보는 것도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영범이 형 혹시 어, 네 번째 사업까지 안 실패했지만 그래도 원래 다섯 번째 베트남- 사업부터는 아니 원래 안 그래도 옛날에 이제 돈 좀 있는 동생이 막 베트남 이런 데로 하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건비가 싸다 이거야. 인건비 싸다. 그래서 인건비 싸요. 인건비 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해보려고 했지. 그치만 그치만 안 네 된다. 번째 사업의 실패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거기는 현지인이 아니면 못해 센터를. 끼고 해야 될 거야. 끼고. 못해. 아 진짜요? 끼고. 있어야 돼. 어디 주인이. 어느 나라요? 뭐 베트남이든 뭐 태국이든 다 이게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태국도 이제 태국인 끼고 법인을 끼고 만들 하지. 수 있어요. 네. 태국은 형님 근데 이 나라의 체계가 왕정 그치. 그쵸. 왕이 있고 왕자가 있는데 되게 오래 사셔갖고 아직 왕권이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국 부자 진짜 그래요? 부자지. 이게 왕족들이라 가지고 태국 부자가 뭐 중국 부자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부자. 그 정도예요. 걔는 피부가 그리고 태국에 와서 형 한번 해볼만 해요. 저희 그 러시만 해도 페라리 타고 오고 막 그래. 근데 태국에서 페라리를 탄다? 이거는 왕권. 완전 다른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 가격 자체가 달라요. 전혀 비싸.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거의 비싸. 엄청 미니, 비싸지. 미니 쿠퍼가 1억이 넘어. 정말로. 비싸. 그러니까 뭐 벤츠를 탄다, BM을 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타는 거랑 달라. 그렇지. 아 진짜요? 우리나라는 사실 돈 없어도 탈 수 있잖아. 탈 수 있잖아. 근데 거기는 차값만 해도 거의 근데 막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이상 비쌀걸? 그래요. 영범 형님 인생 제3의 인생을 어떻게 한번 아니야 그래서 태국 내가 뭐 여행도 많이 갔지만 거기가 부유한 사람들이 태닝을 안 해. 피부가 하얘야 되고 막 뭐 거기는 오히려 이제 하얀 사람이 이제 부유한 축에 좋게. 그런 이제 그래요? 느낌인 거고. 근데 이 피치니스라는 이름이 태국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왜요 형님? 뭐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별에 있어서 왠지 피치니스 하면 아니 그래도 색깔도 좀 관심과 그러네. 색깔 이런 거랑 이런 게 좀 그러지 말자. 요즘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 보면 진짜 대저택에서 사시는 느낌. 이게 또 영상이 잘 담기지. 막 잔디 깎고 있고, 잔디 깎고 있고 막 차고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저택을 그 우리 부모님도 와보시더니 잔디가 막 정원처럼 막 넓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막 요만큼 있고 그래요? 영상에 잘 담긴 거예요? 영상이 잘 담겨서 그래. 뭐 집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뭐 평범한 4인 가족이 살만한 그런 집이지. 소문에 의하면 자가로 구매를 하신 걸로. 에이 태국은 구매를 못해요. 구매를 못. 하우스는 집을 못 사. 무반은 못 사. 콘도는 살 수 있어. 콘도는. 콘도는 외국인이 하나 살 수 있는데 그 외국인이 하우스는 못 사. 집은. 그래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되게 좋은 제도다. 태국에 그 중국인들이 999년 뭐 리스 전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사는 느낌인 거죠. 네. 리스로 해가지고 999년? 999년 계약으로 그 리스를 하는 거야. 얼마를- 렌트를 999년을 해버린다 이거야. 그럼 결국엔 그거는 사는 거나 그치 마찬가지야. 상관 그렇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 가더라고. 편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키지. 999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문제가 집주인과 이런 관계에서. 그쵸. 포르투갈 가셔가지고 대회 뛰신 거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있으시던데. 비하인드 있지. 어떤 비하인드? 오늘 좀 썰을 좀 풀어주시면. 근데 사실 당일날 안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 리스트가 토요일, 일요일 시합이면 그 주 월요일 날 나와. 월요일 날 그 선수 목록이 나오거든. 네네. 근데 나만 써 있는 거야. 형님 이름만? 내 이름만.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 일이었으면 야 그거 너만 나온 거다. 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알고 있잖아. 근데 막상 이게 내 일이니까 이게 진짜 나만 나온 걸까? 누가 혹시나. 또 혹시나 또 누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갔지. 갔는데 계측할 때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 계측하러 온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명단을 보니까 또 나만 있어. 그래서 물어봤지. 나만 나온 거냐. 그랬더니 너만 나왔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포르투갈 멀잖아. 그쵸. 완전 서쪽이잖아.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베네이더 프로 퀄리파이어를 이제 했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뭐 선수로서는 좀 외국 나가서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경쟁해서 나의 경쟁력을 좀 보고 싶었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그 아쉬운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컸다. 이제 출전권을 땄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내년을 올해를 이제 편안하게 베네이더 하나만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몸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안 주죠. 아니지. 상관없고. 몸이 제대로 안 나왔어도 주지. 그래요. 근데 이제 흔하지가 어쨌든 않지. 댓글에서는 형님한테 달린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왔어도 분명히 땄을 거라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뭐 고맙게도 아니 몸이 그때가 절정이었어. 정말. 왜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커팅이 좀 맞아요. 부족했다가 마지막까지 시합 이제 한 달 더 끌어가면서 이제 컨디션을 잡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몸짐 때는 조금 그치. 아쉬웠다고 형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가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 내가 이런 모습을 괜히 보여서 오히려 그냥 욕 먹지 않을까. 근데 그때 저 때도 좋았어. 솔직히 시합도 운이다. 일단 몸도 만들어 그때도 놓지만 좋았어. 나쁘지 시합도 않았어. 운이기 때문에 맞잖아. 그게 운도 따른 거지. 어떻게 왜냐면 보면. 형님께서 그때 벌크업을 한창 하셔가지고 그치. 했지. 그때 형님이 또 근데 사이즈가 많이 커지셔. 웃긴 게 다시 뺐잖아. 작년과 체중이 똑같았어. 똑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돼. 분명히 되는데 내가 그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재작년 시합 끝내고 벌크업을 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올리는 과정이었어. 작년에 시합이 9월 달이었잖아. 그럼 벌크업 비시즌을 이렇게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한 5,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부터 한 3월까지밖에 못 하는 거야, 벌크업을. 벌크업 게 너무 짧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그냥 올리고 그냥 바로 내려온 거야. 올리고. 그냥 찍고 내려온 거야, 그냥. 그렇게. 원래 더 BC 더 가졌어야 돼. 맞아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도 다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그러려면 작년 시즌을 쉬었어야 돼. 쉬었어야지. 그치. 뭔가 근데 진짜 또- 벌크업 해서의 뭐 효과를 보려면. 근데 또 형님 성격상 쉬기가 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년을 쉬는 건 좀 그렇고 막 이렇게 한두 달 정도 푹 쉬는 거는 나는 추천. 이 형이 지금 야. 졸리신가 본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좀 주무시고 오셔야 그 돼요. 얘기가 아니라 영범아. 또 비시즌을 좀 하체했죠? 길게 갖고 가야 된다 또 아니야? 하체하셨죠? 아니가 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정말. 아니 뭐 좀 벗어나지 말고 지금 기간이 얘기한 거 좀 집중을 좀 해볼래? 잠깐만 비시즌을 좀 길게 갖고 가야 되는데 좀 짧았다. 그래서 벌크업을 공연이 했는데 줄었다. 벌크업을 한 상태에서 좀 오래 운동을 하고 이제 뺐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벌크업이 너무 짧아서 다이어트 이제 5, 6개월 이제 했는데 시즌을 똑같았다.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9월달 시합을 나가야 되니까 그 벌크업 한 거를 그냥 찍고 바로 내려왔다. 다이어트를 했다. 벌크업을 좀 근데 길게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9월 시합을 안 뛰고 계속 벌크업 하는 과정을 좀 그러니까 막 쉬는 적은 아예 없는 거지. 쉬지 않았죠. 나는 좀 쉬면 더 잘 되지 않나. 쉬고 싶어요? 잠깐 쉬었다 갈까? 맞아. 한두 달만 쉬면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거. 잠깐만. 쉬고 싶어요, 나 진짜. 이게 그 BC는 좀 더 가졌으면 그러니까 볼륨감 때문에 그런 거야 기간이가. 그래서 BC 때 이제 벌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가져갔으면 한 내가 보기에 한 3, 4개월 좀 더 갔으면 맞아요. 볼륨감을 잡고 나갔을 그런 텐데 고민을 했었어요. 짧으니까 그 기간에 어쨌든 또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왜 급해 마음이. 맞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죠. 내가 뭐 길진 않지. 그래서 기간이 좀 긴 거야 얘들아. 근데 김원희 형은 그리고 일단 머리가 작잖아. 긴 거라니까. 나는 좀 짧게 보이는데 건너가다가 좀 더 짧아 보이고. 그거는 근데 형님, 기관이 형님, 저 이번에 팔이 엄청 짧더라고 건너가. 이렇게 없으면 항상 디스를 하세요. 아니 팔이 짧아서 걔는 좋아. 꽉 차 보이잖아. 팔이 짧아갖고 형님 그거 있죠. 기관이는 팔이 긴데 꽉 차 보이잖아. 진짜. 그거 못 때문에. 팔 그건 이제 왕팔, 이일 위해서 태국 그런 거고. 그런 거야? 약간 분야가 다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나오는 얘기했잖아. 그때 우리가 피지크가 국대표 할때 나는 피지크가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 솔직히 이게 무슨 이런 막 이렇게 생각해서 속으로. 그래서 맞잖아. 나만 그랬나? 그래 나는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범이 형이 항상 모든 후배들을 욕할 때 칭찬만 하는 후배가 있어요. 기관이 형. 그렇지. 진짜. 기관이는 진짜 멋있잖아. 진짜. 전통적인 보디빌딩. 아니 기관이는 보디빌딩이잖아. 그럼. 기관이 형 칭찬만 해요.
아, 그렇지. 그래서 기반이. 준호 형님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엄청 형님한테 토로하고 갔잖아요. 아, 왜 그치. 이렇게 저를 영상에서 저를 욕하시는 준호도 대보잖아. 대보죠. 자기 얘기라고. 피지컬 싫어한다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에 얘는 떨어지고 걔는 아니, 붙었잖아. 떨어진 게 아니야. 저도 국가대표 됐어. 됐는데 도핑 걸린 게 나온 거야. 그래서 못 뛴 거예요. 이거 말은 바로 해야 돼. 이런 얘기 막 해요? 야, 이제 막 하세요. 그죠? 내가 말해. 그래서 못 뛴 거야. 그래서 이미 근데 형님 더 됐어요. 웃긴 거는 영범이 형 혼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수 형님한테도 어이. 형님도 걸리셨잖아요. 아니 내 얘기 왜 하냐고. 아니 봐봐. 지 피지컬 아니, 뭐 싫어한다고. 나쁜 게 아니야. 피지컬 싫어한다고. 아 형님도 싫어하냐. 내가 아, 어디 싫어했어. 그때는 다 싫어했어, 솔직히. 애들 오면은 다 싫어했어. 근데 그때 약간 그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피지크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나는 보디빌딩도 했고 클래식 보디빌딩이라는 걸 했거든. 클래식 보디빌딩. 그 기준이 약간 키랑 몸무게. 예, 클래식은 원래 근데 있었어. 클래식 보디빌딩도 무시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도 무시를 당했잖아. 아니요, 피지컬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생겼죠. 생긴 거야. 생겼죠. 원래 없었어. 원래는 보디빌딩만 클보가 있죠. 없었지 원래. 지금은 보디빌딩 없애고 클래식 보디빌딩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도핑 때문에 바뀌었지. 그러니까 클래식 보디빌딩 아무튼 그때는 뭐 체중 제한 이런 거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 도핑 때문에. 네. 그래서 도핑을 그렇게 근절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렇구나. 약물을 사용하면 이제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래서 생기니까.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만들 수 있는 최대 키에, 체중. 키에 맞는 체중을 이제 협회에서 만들어 세계연맹에서 맞아. 클래식 보디빌딩. 그게 세계연맹에서 먼저 빠졌어. 세계 선수권에서 보디빌딩 그 카테고리가 빠졌어. 그렇구나. 내가 그 빠지기 직전 연도에 70kg 우승자야. 세계 보디빌딩 대박이다. 선수권 대회. 그래서 진짜 기관 형님. 근데 우리나라 보디빌딩은 역사가 있잖아. 역사가. 없애면 안 되지. 그건. 아 진짜. 그냥 그걸 그냥 유지는 하고 있어야 돼. 좀 아쉬워. 그 사람들이 잘 몰라. 어. 내가 세계 선수권에서 클래식 보디빌딩만 계속 뛰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메달 많이 땄는데 보디빌딩 70kg 종목에서도 마지막으로 땄거든요. 금메달을.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그치. 응. 자신감. 그치, 이 업적이지. 말씀하셨었다 맞다. 업적. 대박. 그래서 이제 좀 아쉽죠. 원래는 이제 그 세계 선수권 70kg를 내가 이거 운 아니다. 또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년에 다시 나가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는 체육인으로서 체육 훈장, 그것도 청룡장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그게 다르지. 받으셨을 때 어떤 진짜 기분이셨는지가 너무. 근데 사실 뭐 나는 다 이룬 것 같았지. 그치. 왜냐하면 나는 그 단순히 내가 이 훈장에 대한 목표를 그 세운 게 네. 내가 2012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실업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야. 그때 이제 면접 볼 때 인천. 그때 당시에 경원이 형이 강경원 선수가 보디빌딩 선수로서 훈장을 받았단 말이야. 맞아. 백마장. 백마장. 백마장을 받았어. 그래서 면접 볼 때 내가 저도 강경원 선수처럼 열심히 운동해서 세계 선수권에서 성적 내고 그 훈장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와. 라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러고 경원이 형이 그 전에 2011년도에 아시아 선수권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나도 국가대표 선발됐었어. 그래서 이제 올림픽 공원 그 체육회관에서 국가대표를 소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이제 선수마다 한 명씩 이제 인사를 해, 자기에 대해서. 네. 그때 경원이 형이 했던 말이 내가 운동을 하면서 뭐 10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가대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목표로 삼았거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 매년 도전해야겠다. 야. 그 약간 그때 당시는 그 롤 모델이었어. 강경원 선수가 롤모델. 와. 내 체급과 다른 체급이지만.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운동 초창기의 목표였잖아.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청룡장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훈장이면 좋았지. 훈장. 훈장을 목표로 했는데 가장 높은 청룡장을,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내 입으로 하기가 좀 민망스럽지만 보디빌딩 카테고리에서는 최고의. 이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너무 뭐 자랑스럽지. 스스로 그리고 대견하고. 사실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다고 봐도 힘들죠. 거의 아니야. 거의 아직도 세계 선수권 나가고 있어. 지금 대보가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서 좀 아쉽지. 근데 작년에도 세계 선수권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한 후배들이 있어. 근데 그런 선수들이 그런 이제 금메달 점수를 모아서 체육훈장 그 청룡장이 1,500점을 채우면 되거든. 1,500점. 1,500점. 근데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면 150점이야. 그 10번을 그치, 금메달을 10번의 금메달을 따면 이상을 따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은메달이 100점이야. 은메달 100점. 그래요? 150점, 100점이야. 근데 은메달을 15번 딴다고 해서 받을 수 없어. 그래요? 기준이 그 세계 선수권에서 최소 5번 이상 금메달을 따야 돼. 그러니까 최소 5번 이상 금메달을 딴 점수 플러스 나머지 점수가 이제 합쳐져서 1,500점이 넘어야 돼. 그럼 진짜 거의 불가능한 거를 하신 거라. 내가 이제 그 9번의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땄고 7개의 은메달이 있어. 야, 진짜 형님 대단하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뭘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지. 진짜. 그럼 어떻게 옛날에 제가 기관이 형 처음 이제 뵀을 때 그때 이제 영범이 형님한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형님, 제가 피지컬백에 나오신 기관이 형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영범이 형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걘 진짜 독종이야 이러셨어요. 정말. 맞아. 정말. 근데 또 독종이었어. 이 운동할 보디빌딩 때. 선수인데 독종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없어. 아니지, 맞지. 근데 다 맞는데 내 기억에는 되게 막 진짜 막 몸이 막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근질까지 신경 쓰면서 운동하는 스타일. 하체가 또. 막 그런 이런 게 되게 강했어. 얘가. 내가 알고 있는 기간이 되게 독했어. 막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냥 매 기간마다 다 증명을 하는 거야. 야, 와이부터 다 우승하고 코리아 우승하고 정시전까지 이게 이런 애는 없다. 그리고 중량급에서는 그런 게 아예 말도 안 됐고 경량급에서도 이게 거의 최초였어. 이렇게 한 사람이. 근데 딱 한 가지 형님이 서운했다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뭐? 찾아뵙겠다고. 찾아뵙겠다고 그래, 얘기하고 13년도인지. 20년 동안 얘가 아직 몰라 사회생활을. 아니 누굴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말이야 나도 그래. 그 시대에는 형님 아니, 와야 그러니까 돼요. 뭐 우리가 자 뭐 항상 인사할 때 부상 조심해라. 네. 그럼 그러면 형님이 뭐 언제 밤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밥 한번 먹자. 모든 그냥 공통된 그냥 인사야 인사. 그렇구나. 근데 쟤 온다는데 왜 안 오지? 어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방구석이 되셨다는. 그랬어. 형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뭐. 근데 형님께서도 나는 그런 거야. 내가 야, 좋아한 거지. 너는 더 심했어 임마. 형님, 그건 제가 저 너는 시대 때는. 야 프로카드 따놓고 야 한 번에 연락 안 없었어. 아니죠, 형님. 진짜요? 아니야. 같이 팥빙수 먹고 다 그러니까 했어요. 그게 다 했어? 다 하고. 다 했어, 할 거 임마, 다 이거. 하고. 아니야. 우리 팥빙수 먹고 사진 찍고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상태가 그냥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거죠, 나는. 그 몇 년이야? 빨리 얘기해 몇 년이야 너? 그때 20년도, 21년도. 아니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 너 나 지금 이렇게 마주하냐고. 근데 그날 그렇게 하고 연락을 못 한 한 거죠. 5년 된 거구나. 그죠, 몇 년 했죠. 그러면 열심히 형님 두 살아야 분께서도 되니까. 네?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내일 하면서 사니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프로카드 땄으니까 됐다? 그렇지 그거지.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진짜 이 대보에서 진짜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이제 작년에 나오신 거잖아요. 재작년이지. 프로 전향을 작년에 하신 재작년에 재작년에 나와서 바로 하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형님? 이렇게 프로의 세계에 사실은 쉽지 않지. 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에서는 그치 맞아. 뭐 계속 대보에 남아 있겠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었어.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고 싶었던 거는 나는 평생 국가대표로 살고 싶었거든. 평생 아직도 나는 사인해줄 때 국가대표를 써. 그만큼 내 인생에서 국가대표는 빼놓을 수 없는데 가정이 있고 또 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했잖아. 사설 단체 촬영뿐만 아니라 가는 거조차도 안 됐었어. 지금 IFBB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합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심판도 못 봐. 어디 홍보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이게 좀 찬조도. 아쉬운.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문제야 이게. 왜냐하면 아니 여기에 소속감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작 가지면 뭐해? 뭔가 보상이 없잖아. 그쵸. 야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런 게 안 좋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렇지. 진짜 좋다. 서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내가 봤을 땐 다쳤어. 내가 봤을 때 고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 좀 이렇게 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어디 다치셨다는 줄 알았어요. 고인물. 아, 고인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이게 생각이 다쳤다. 너무 갇혔어. 앞에 걸려 있어. 형도 어디 다쳐서 아프다는 느낌인데. 근데 아니야. 아니 우리는 더 아쉽지. 왜냐면 우리 다 대보 출신인데 맞아. 대보가 잘 되고 뭐 나와서도 우리가 대보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왜냐면 우리 대보의 소속이었잖아. 보디빌딩의 뿌리죠. 그럼. 대보가. 대보가 안 되면 우리도 안타까워. 대보를 욕하는 게 아니라 대보가 잘못된 걸 우리가 지적을 해주는 거지 대보를 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대보가 잘 되면 좋지. 같이 상생해서 대보가 좀 더 커져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거에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안타깝죠. 좀 지금이라도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 내가 네, 마인드가.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엔 30년 전 그대로야. 다 거기서 거기 이게 혹시 그렇지 다음 않아? 협회- 변화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왔으니까 얘기하란 말이야. 자신 있게. 왜 자신 있다고 얘기를 못해? 아니 요즘 위험해. 아니 물기 시작 그냥 자꾸 왜 끌어가려고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쉬었다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다니까 나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 맞잖아. 뭐만 하면 그냥 씨 형님 그 다시 이번에 안 되시면 돌아가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돌아가. 도미체자. 돈 준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괜찮아.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해야지.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아니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 뭘 안 받아줘. 그때는 잘못했다라고 또 하면 되지. 그때는 그랬고. 그렇구나. 응, 여기 있어요. 프로 선수 활동을 했는데도 받아줘요? 도민체전에서? 받아주면 아예 받아줘요. 아이고, 왜 프로였는데, 내추럴 프로 아니고, 프로였는데 도민체전 받아줘요? 받아준다. 예전에 도민피아라고. 도민피아. 네. 아 역시 도민피아라고 있었어요. 도민피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또 정수영님. 정수영 아, 대단하셨어. 정수영. 근데 지금 이렇게 막 그 내가 편하게 형 하는 거지. 나 대학교 때 이 형 진짜 날아다녔어. 그때 진짜 너무 멋있고. 최연소 그때 그랑프리 하셨. 아, 경기도 체험 그치. 22살 최연소도 때인가. 하고 뭐 정체현도 정체현도 27개 하고. 금메달 땄으니까. 나는 그때 정수영을 그 경희대학교 나왔잖아. 그 경희대 체대에서 이제 체육 그 경희대에서 축제할 때 미스터 경이라고 열렸었어. 미스터 경이요? 내가 미스터 경이 2회 그랑프리인데 그때 형이 찬조하러 오셨거든. 진짜요? 그러니까 찬조비 받으시고 오셨죠? 받았지. 가지. 경기도 스타였거든.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했었어. 진짜요? 얘들아 몰라도 이제 예전에 대보 때는 잘 나갔어.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진짜 엄청 미남이셨다면서요? 엄청 미남이고 몸도 잘생겼어.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이게 두꺼워져 그래. 그때는 털 많이 없으셨어요, 형. 그때는 털이 많이 그때는 없었지. 근데 여기가 엄청 진했어. 여기만. 이 여기가 엄청 진했어. 찐하고 이제 머리숱이 엄청 많으셨다. 얘들.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 그때는 막 진짜 호랑이 같았어. 말도 안 됐지. 그때 영범이 형님은 나는 거의 없었지. 어디 이세현은 가셨어요? 초반기. 아니야, 나 그때 도핑 걸렸지. 2006년도에. 야, 아, 어떻게 걸렸는데. 좀 하지 마. 왜 이렇게 자꾸 자폭을 하냐.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는 아니야. 2002년도 때는 아니. 형님 군대에 있었지. 형님 캘리포니아 다닐 때잖아요. 아, 군대에 있었어. 캘리포니아 2006년, 아니 5년. 군대 있는데 왜 자폭을 하고 그래. 아, 그때 2002년도는 2002년도에. 군대에 있었지. 2002년도. 네, 그랬지. 와, 근데 형님 이게 진짜 감회가 새로운 게 형님이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형님이랑 같이 나중에는 군대에서 찬조 공연을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군대 같이 찬조했잖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성환이랑. 성환이랑. 맞아요. 대박. 그때 군대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맞아. 선수들을 추려서, 그때 당시 또 이제 또 좋은 선수만 또 추리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알았어요. 나는 무슨 몇 년도야 그때는? 그때는 몇 년도야? 몇 년도인지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 나는데.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와, 근데 진짜 그 제가 좀 신기한 게 보통 위문 공연은 좀 여자 아이돌들이 가서 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아이돌 그 인기였지. 또 아이돌 정수영 인기? 그럼. 그때 당시에 37사단.
맞아. 777 이렇게 돼. 37사단이야. 내 기억나. 거기서 이제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선수들 이제 요즘 군대 이렇습니다. 맞아. 이렇게 다 보여주고. 구경시켜 주시고. 막 세탁기도 있고 막. 세탁기. 와, 우리 때 그랬는데 세탁기가 쫙 깔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병들끼리만 생활하고 맞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병길만 생활하고 진짜요? 세탁기도 있었고. 군대장이 아니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맞아, 막 맞아. 하고. 그때가 몇 년도예요? 형님? 그때가 기억이 안 나. 너무 2000 혹시 2012년도에서 14년도 사이? 아니야. 12년도는 훨씬 넘었고 넘었지. 한 10 한 7, 8 맞아. 것 같은데요. 나는 좀 진짜 악조건이었어. 악조건이었어가지고 PX가 없는 곳에서 1년 생활했고 와. 그래서 저는 군대리랑 못 먹었어요. 진짜? 예. 일요일마다 나온다고. 그렇지, 나오지, 저는 나오지. 군대리랑 못 먹었고. 아니 형님 연평도. 연평도 연평도. 건우 형도 연평도라고. 그렇지. 빡신데 갔네. 건우는 이제 이중대, 나는 일중대. 일중대. 근데 일중대, 이중대가 그 해안 근무랑 네.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바꿔. 평지랑 같은 그 내무실을 쓰는 네. 건물을 쓰는 그 중대인데 이제 1년은 이제 한 해는 여기 일중대가 여기를 쓰고 해안 근무를 이중대가 하면 바꿔서 이제 이중대가 해안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PX 그게 안 왔어 차가? 섬이라 가지고 못 오는구나. 저희는 배로 받아요. 배로. 배로 받는구나. 배로 받는데 제가 있던 해안 그 부대에서는 없었어요. 못 먹었어요. PX를 못 먹다니. 영범이 형님은 진짜 꿀 빠셨는데. 물 빠는 건 아니고 아직 힘들었어. 운전병. 실제로 막 꿀 빨아드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운동 끝나고 막. 그렇지. 꿀에 BCA 타서 단백질하고. 근데 형님들은 진짜 보디빌더시니까 군대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셨죠? 그쵸? 아니 나는 맞다, 공익이야. 형님은 공익이시죠? 아니 뭐라 하는데 군대 갔다 왔잖아. 어쨌든 내가 저거잖아. 일단 디스크로 내가 이제 공익인데. 형님은 화물차를 막 막으셨다면서요? 저기 톨게이트. 톨게이트에서 이제 화물차를 이제 우리가 단속하는 거거든. 그거 막았는데 우리도 4주 갔다 왔어 기초훈련. 그래. 갔는데 이제 인기 많았지. 일병이 와서 밤에 갑자기 나와봐. 화장실 옷 벗기고 포지 잡고. 그 소대장도 다 알아서 나한테 이제 조교들이 내가 운동하는 거 않았을 알잖아. 텐데. 아니야. 조교들이 운동하는 거 아니까 자기 그 조교들 있는 데 있잖아. 계란을 가져와 나한테 먹으라고 막 그러고. 아니 근데 일병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랑 1살 차이 났으면 날까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28에 갔잖아. 대학원 다니다 갔어. 조금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걔네는 더 어린 애들이 어린이 형한테 근데 군대가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걸 내가 이 그러니까 새끼를 무서웠을 이 텐데. 새끼를 때리고 그러니까 어. 그런데 한 번 거기 또 그러면 다시 나갔다 와야 돼. 그렇지. 다시 교육받아야지. 다시 교육 받아야 되니까. 안 돼. 참았구나. 참은 그걸 거야. 알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다른 중대 조교가 내 학교 후배였어. 후배. 체육학과 그것도 체육학과. 그것도 용인데. 용인대 2002학번. 저랑 저 친구네. 2002학번. 그러더니 오더니 야 우리 선배님이니까 잘 와. 그치. 해주라고. 아니 그거지. 와. 8살 차이면. 영범이 형은 군대 썰 없으세요? 나는 군대 썰 나는 근데 그때도 운동할 때긴 했는데 막 형님 차려지 근데 병역 의혹 있던데. 무슨 병역 형님 댓글에 못 보셨어요? 댓글에 뭐라고 그래? 김영은 군대 갔다 온 척하네. 이거 못 보셨어요?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 형님. 그거 아니고 그거 뭐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이제 운전병 하려고 하다가 박격포로 빠져갖고 4.2인치 했지 강원도에서. 형님 두 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군대 사진 하나 첨부해 주세요. 알아서 첨부해주면 되지. 있어요? 찾아보면 가다 보면 있지. 그 형님 진짜 사진이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아니 그 형님 그 리바이스 모양 그 청바지 모양 빤스 입고 그 바디 프로필 찍은 거 아세요? 그것도 언더봅하고 여기 가슴. 그때가 아마 2012년도 이때야. 12년도 시절. 생각보다 젊을 때네요. 32, 3요쯤. 그때가 천호 시절에 있을 때 천호에 있을 때. 천호. 저 이거 있잖아요. 그래, 저 그거 맨날 천호야. 쓰는 그래, 그거 그거 천호가 찍은 천호. 거예요. 그래요? 천호가 스포인에 이게- 걸려 있는 사진? 맞아. 그래 이 포즈. 안개 이렇게 나와. 그때 당시에는 천호가 제일 그렇지 이거. 천호가 일단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천호는 서울시 천호고
천호는 프로필 찍는 사람 말하는 거잖아. 그래요. 내가 천호에 있을 때. 천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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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호야. 야,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대보라면. 그래, 맞아. 대보라면 천호는 그 천호. 그 천호 맞아. 작가거든요. 천호 작가가 따로 있어. 그거는 이제 천호에서 2010년도. 아, 이거 천호동이라고 해 동에서 있어요. 찍었어. 맞아, 천호동. 일부러. 이거는 진짜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그 100% 대보라면 100% 그 사람 생각했다. 맞아. 그 사람 바디 프로필 생각해. 천호. 근데 그 천호가 그런 리바이스 팬티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천호는 쇠사슬 묶고 이상했어. 타이어 맞아. 이런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막 타이어에서 찍고 막. 정수영님도 그 사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저거 포토바라고 싸이월드 시대 때 싸이월드 포토바 쇠사슬 알잖아. 기억나지? 네네네. 난 천호가 아니고 싸이월드 하면 또 철순이 형님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치 걔 철순이가 몇 살이야? 43이잖아. 저랑 동갑이죠. 기관이 형님 동갑이잖아. 42. 아 만둘이구나. 와 맞나, 근데 이거? 진짜 세월이 좀 야속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10년만 접고 싶다. 봐봐,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 몰라 그거를, 그지?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 만나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제가 오늘 진짜 내가 한 10년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형님들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그치. 어디 가서 제가 막내일 수가 없거든. 저보다 나이 맞아.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 가도. 기관이 쉽지 않아. 형님이랑 영범이 형님이 2살 차이. 2살. 그리고 그 기간이 83. 그리고 정수영님이랑은 7살 차이. 정수 형이 77년생이시지 않나요? 아니야 76. 76. 76. 정수영님은 저희 엄마랑 5살 차이. 또 그렇게 하면 또 나이 많아. 진짜? 네, 저희 엄마 7일. 누나네. 누나예요. 7일? 누나네, 네, 7일. 누나네. 누나지, 누나. 진짜 엄마. 야, 우리 석영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야, 그럼. 그렇죠. 큰일 나. 아, 그치, 맞네. 아버님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아버님. 넌 아버님이라는데, 야, 형 김수. 근데 진짜 아니, 진호 형한테 형님이라 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 댓글에서 난리 났어요. 싸가지 없이 아빠뻘한테 형님 거린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시니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 이랬는데 형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영님이 하라 그랬다는 걸 그럼. 명시해야지. 선배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디빌더가 아니에요. 그렇지. 원래 사회 선생님이 나오면 예전에는 사실 10살까지는 친구 먹는다고 했잖아요. 15살. 나는. 어? 아니, 진짜요? 우리 모임이 있거든. 친구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중2 때, 헬스클럽 이제 육체미를 갔잖아. 네. 그러면 다 삼촌뻘이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야,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형이지. 형이 진짜요? 지금 한간 넘은 형들한테 내가 형이라고 그래. 65세, 지금 65세인데. 근데 웬만큼 남자가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올 정도의 약간 성인이 되면 한 19세 이상이 되면 그냥 어른 취급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24넷 하고 있잖아. 네. 아들 같아. 그렇죠. 그리고 30대 초반에도 아들 같아, 솔직히. 30대 초반에도. 걔는 되게 동안인가 봐요. 아니, 동안은 아닌데. 쉽지 않아요. 막 이제 전역한 애들이 와갖고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이러는데 근데 형님 적응이 안 돼. 막 형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22살 차이 나는데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자. 그래서 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환불해줘야 돼? 빠따를 갈겨야죠. 아니 이거 레슨생이잖아. 돈을 지불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형님이 선생님 담배 한 대 피고 대단하다. 얘 왁구를 진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얼굴을 담배 한 대 태우고 시작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선생님 담배 한 대 태우고 시작하죠. 이거 잘못됐어. 22살인데. 아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해 24. 24살 나랑 뭐 21살 차인데. 요즘 시대에 그런 거를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알려줘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담배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제가 한 5년 정도 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강의를 하러 가면 그래도 뭐 교수님이랑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수업을 해야 돼서 가는데 학생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학생이 이제 모자를 쓰고 다리를 이렇게 꼬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이제 마주쳤으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대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 다리를 꼬은 상태에서 모자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적잖이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녕 하고 인사를 받아줬죠. 꼬고 있으면 모자 쓰고 안녕하세요 하길래 안녕. 근데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아, 근데 이게 맞아. 그 인사는 맞아. 아니 그쵸, 이게 진짜 좀 충격적인 게 요즘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대잖아. 체대는 모자 쓰고 인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렇잖아요. 상관- 근데 걔가 평상시에 착해. 아,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구나. 좀 이렇게 모르는구나. 봤을 때 예의가 없거나, 그러니까 좀 봤을 때 좀 나쁜 친구 이런 애가 아니야. 그걸 모르는구나. 근데 모르고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예의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서비스 계통이잖아. 네. 그 돈은 지불했고. 네. 요즘 애들 그런 거야. 내가 돈 지불하고 내가 레슨 받는데 내가 지금 수업 시간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기 시작하시는데 나는 군대도 갔다 왔고 여기 선생님 담배 한 대 피우자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래. 형님이 지금 지갑 사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거절한다 안 한다? 안 했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옛날 같으면 이게 엄청 화나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혹시 이제 그 친구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좀 편지. 대변하자면 이제. 형이 이제 워낙에 또 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친근하게 잘해주잖아요. 아 그래서 같이 피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미성년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잖아. 나 그래서 군대 전후가 또 중요하기는 해. 군대 안 가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이상해. 아 근데 형님 진짜 조금 꼰이시긴 하네. 와, 내가 지금 그 생각했다. 진짜 조금 꼰. 왜냐면 군대는 그래도 이게 기회를 알고 오잖아.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런가? 네, 그렇다고 걔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애들은 근데 형님 보시면 형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담배 한 대 태우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봐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지. 혹시 마자가 이 마자인가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다고 느끼는 거지. 형 다쳤네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아파. 근데 아씨 어쩔 수 마음이 없어. 다쳤다고요. 마음이 다친 거야? 야, 이씨. 형님 조금- 그러니까 꼰대 얘기는 듣지. 이씨. 아 그래도 형님 그게 나이 차이가 형님 스물. 야,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래요? 야, 내가 공약을 했거든. 야, 너 그랑프리 하면 내가 담배불 붙여줄게. 그랬더니 진짜 그랑프리 한 거야. 근데 붙여줬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저는 동생을. 군대 있을 때도 선임들이 불 없냐 이러고 붙여주고 그랬는데. 아 그럴 수 없어. 우리 때 절대 그럴 수 아니, 없어. 이제, 그렇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마. 씨. 나이 차이가 이제 아들뻘이잖아. 너 내가 아들한테 아, 그때 그 아들뻘이라서 그런데 그래. 근데 만약에 한두 살 차이다. 한두 살 아, 차이면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요? 우리가 친하고 어른은 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상관이 없지. 그건 뭐 한두 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뭐 한 5살. 5살 차이다. 그러니까 영범이 형한테 정수 형님이.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봐. 그러면 붙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불 빌리게 이렇게 못한다 이거지. 형 인성 테스트 하셨는데 그럼 당하셨네요. 그러네. 아 잠깐만. 내가 붙여주는데 이거 받는다 안 받는다를 시험 근데 테스트 제가 하셨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영범이 형님이랑 찍어본 결과 형님이 살짝 내로남불이 조금 있으신가요? 왜? 살짝. 아 나는 이런 거 못해 진짜로. 나는 형님들 생각도 못했어. 옛날에는 담배 피는 근처를 못 갔어. 그런 정도야. 근데 정수 형이 워낙 나한테 살갑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신줄을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형도 살갑게 그 친구한테 해줬으니까 걔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럼. 근데 초면인데? 저는 아, 조면이었어. 아니 초면이 결제를 처음 했어. 근데 이제 이 얘기 안 했잖아. 아까. 아까 초면 그걸 얘기를 써야지. 저는 초면이었어.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나 가까워 자리가. 그러면 아니, 그 앞에 주어를 좀 넣어라. 그러니까 자꾸 주어가 주어를 넣으니까 약간, 우리가 헷갈리잖아. 근데 여기서 한 첫 가지 수업.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제를 하고 나서 그런 거네요. 네, 결제하고 이제 첫 수업이야. 그래서 앞에 와서 이제 형님 지금 시간 5분 남았는데 담배 한 대 태우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형님이 결제 안 하고 담배 한 대 태우고 하시죠 했으면 안 되지. 이랬을 텐데 절대 안 되지.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그래.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잘 안 돼. 나도 하려고 돈을 하는데. 주고 나를 고용했구나.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되는 거지. 일반 진짜로 막 20대 초반 애들이 와 거의 뭐 담배 한 대 태우고 막 나는 안 돼. 근데 요즘에 또 이 MG 보디빌더들에 대한 좀 얘기들이 많던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요즘에 인사 안 하는 사람도 누구 있던데? 정수 형님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해주시던데 인사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래. 그냥 뭐 제대로 인사 안 하면 아이 대복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말지. 근데 이젠 대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복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 사설단체식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물론 대보밖에 없었겠지만 같은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면 그냥 인사했잖아. 맞아. 그게 기본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그렇지 기본이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모르겠어. 나도 요즘에는 같이 운동하는 이제 형 뭐 선후배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따지고 네, 보면.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져서 그런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뭐 이상하다니까 이상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과거의 어떤 그 소속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낭만이 좀 없어지는. 아니, 그러니까 낭만이 없어. 대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보라서 그게 떠나서 분명히 제가 나를 알아. 나 팔로워도 돼 있어. 오. 근데 또 좋아요는 겁나 잘 눌러요, 애가. 어? 근데 보면 인사 안 해. 그건 무서워서. 아니야, 무서워서도 아닌 것 같아. 아니,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아니, 그런 애가 한 명 있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쟤는 나를 알면서도, 그리고 대보 출신이야, 걔는. 지금 대보도 뛰었어. 그래요? 근데, 아니, 시합장이 보잖아. 네. 그러면 인사를 안 해. 인사만 잘했어도 정수영이 좋은 거 많이 알려줬을 텐데. 근데 인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 기은이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 또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인사 이렇게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넌 누구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챙겨주기도 아니, 하고. 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나를 무서워서 인사를 안 하고, 부담스러워서 인사 안 하고. 근데 좀 무섭기는 해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 두 분이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봐봐 오프라인이야. 내가 무서워. 나는 이 형님이 매일 좋아. 팔로우를 하고 싶어. 그럼 내 기준에서 이거야. 그냥 팔로우 하고 예를 들어서 저 누군데 이렇게 해서 팔로우해서 너무 뭐 고맙습니다. 뭐 마팔 해줬으면 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은데 없지. 없어. 그러다 지들이 팔로우했다 지들이 끊고 뭐이씨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돼. 나는 하물며 좋아요도 안 눌러. 영탑하는 것도 이상해. 아니고. 근데 형님 되게 인스타그램에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요즘 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아무튼 안 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위에 선배님들 다 해서 그래도 어찌됐건 선배님 다 보내고 내가 DM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이렇게 하고 있지.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영범이 형님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좀 협찬 같은 걸 좀 받고 싶어서라고. 그것도 받아야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어필한 당연한 건- 얘기를 해. 어떻게 그러면 기관이 형님 옆에 계신데 나도 거기 인생닭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닭이 좀 무염도 있고 좋더라고. 아니, 얘 자꾸 말이 바뀐다? 언제는 뭐 건우 진짜. 닭이 좋다고. 건우는 닭 보내준다고 안 보내주잖아. 내가 또 건우한테 보내달라고 할 수가 근데 없잖아. 진짜 영범이 형님이 건우 형 만나면 건담닭이 최고라 그러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저기호 형님 또 만나서는 퍼스트 퍼스트 미스트. 미스트 좋다고 그러고 이제 다시 나오면 되잖아. 다시 형님 한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인생닭은 오래됐잖아. 그치, 지금 6년째. 다 좋은 제품이긴 하죠. 네, 그렇지. 모두가 다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그렇지. 네. 멋있기는 해. 딱 이게 근데 길에서도 딱 기관이는 그런 게 있잖아. 딱, 내가 먹는 인생닭. 자, 아침부터 이렇게 막 브이로그 같은 거 하잖아. 형님도 나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형님이 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페이스 리퍼블릭. 잠깐만 형님 지금 피부를 위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페이스 리퍼블릭의 실링 사일링 엑스이드 클렌저를 쓰려고 하지. 그렇군요. 그렇지. 헬스장은 딱 모공이 그렇지. 모공이 커져. 그래서 그 모공을 좁히기 위해서 한다. 얘들아. 그렇군요. 그렇지. 서울 사일링 엑스이드 클렌저. 우와, 이게 바로 잘생긴 남자들은 다 쓴다는. 그렇지. 자, 자, 얼만큼 짜야 되죠? 이 정도만 짜면 돼. 그렇군요. 이만큼 짠 다음에 네. 따라라라. 또 자신 있게 위아래로 손 바닥을 써. 손 가닥을 쓰지 말고. 모공이 땡깍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지. 모공이 얘들아 좁아진다. 이렇게 한 번씩 문대주고 우와,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나? 깨끗해진다 얘들아.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지. 피부가 벌써 맑아진 것 같아. 페이스 리퍼블릭의 셀링 엑시드 클렌저다. 그렇지. 주름은 사라지지. 디스어피어 핑크. 주름은 사라져, 얘들아. 그래요? 해보자, 얘들아. 매력 있는데? 매력 있죠. 그래서 형님 이렇게 거품 이렇게 턱 수염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여기서 소임을 내는데, 요번에 한번 나도 이게 범스테이처럼 여기 잘라보려고. 요거만 하려고 생각. 좋은만? 머스타시만, 비얼드 말고. 기관이 형님도 수염이 난 레이저 제모. 아예 싹이요? 여기는 깔끔해. 레이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나는 내가 만약에 정수영이나 영범이 형처럼 이렇게 수염이 상남자처럼 이렇게 난다? 와. 기르지. 야, 근데 나는 이렇게 나지가 않아, 애초에. 혹시 이방 수염? 이방 수염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애매해.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귀찮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이 딱딱해요. 별도를 맨날 하기 아침마다 해야 되는 맞아요. 게 귀찮아.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고 또 내가 이걸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러블이 나. 이 면도날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안 없어져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 하면 맞아. 트러블이 나. 트러블이. 그래서 이제 레이저 제품을 한 거야. 사는 김에 이제 들어갈까지. 개깔끔. 진짜 깔끔하다. 이거랑 그 종아리까지. 야. 야, 근데 매끈하다. 종아리는 또 이게 에티켓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종아리 남자들이 종아리가 깨끗한 거를 여자들이 선호한다. 아, 진짜요? 나는 이거 종아리에 장난이야. 털 있는 거를 지저분해하게 보고. 그래요? 여기는 짐승, 애니멀이지. 형님 거의 나는 뜨고 싶나. 진짜 많다. 나 엄청 많아. 쟤는 없네. 아 근데 거의 오히려 이렇게 많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면 또 짜증나. 애매하게 나면 진짜 애매하다. 깎아야 돼. 조금 형님 왜 이렇게 다리에 상처가 많으세요? 나? 다 몰라. 많아, 나 많아. 데드 많이 해서 그렇지. 여기 다 끼갖고. 아니 왜 기구에 막 끼고 그러잖아. 저도 요즘 대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하도 쪄. 기구에 근데 찌고. 형님 확실히 이 3대 운동이라는 것을 놓지는 못하는 거죠. 이 3대 운동이라는 게 아무리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좋은 게 많다라고 할 수 하더라고요. 있는 관절의 아니, 근데 상태라면. 원래 우리 예전부터 그냥 3대 운동 해왔지. 요즘 3대 운동 하지. 예전에 그냥 무조건 그냥 3대 운동 해왔던 거지. 우리는. 맞아요. 영범 형님이 또 280 인증을 하신 또 당사자셔가지고 그러니까 3대가 천이라고 너무 또 막 말씀을- 무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땐 천 논란. 막 꾸부정 했는데 못한다. 그거는 못하는 걸로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그 3대 운동을 뭐 운동 전에 조금을 해주든 마무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직도 댓글 달리는 거 아세요? 3대 천 영상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한 보여주는 1000번 하셔야 얘기를 된다고. 하라고. 네, 사과를 한 1000번 하면 사과 1000.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굉장히 유명한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중에 기관이 형님 딱 사진 딱 있으면서 3대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이 되게 바이럴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무게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지. 무게가 3대를 맞아. 해야지. 3대 그치, 무게가 3대. 중요하지 않은 이유. 그렇지. 맞아. 그리고 근데- 기관이 형님이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막 무게를 막 많이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자극이라고. 그게 먼저 돼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돼야지. 그러면서 형님이 갑자기 이두컬을 하시는데 바벨에다가 막 20, 30, 40 막 이렇게 꽂으면서 갑자기 바벨 컬을 하셔가지고 조금 모순스러운. 아니요, 그 자극 좋았어. 오, 그래요? 오. 근데 진짜 이두 운동 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근데 형님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부위는 힘이 세. 좋은 부위. 좋은 부위는 힘이 세고 약한 부위가 이제 힘이 약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이 세야 좋아진다. 힘이 세야. 그럼 변함이 없네요. 그럼. 그러니까 자극, 자세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고 그다음 무게를 쫓아가야지. 근데 이제 이 영상만 보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프로 선수들 보고 무겁게 하는 걸 보면서 무게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극 자세가 안 되는데 무게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상을 당하기 쉬우니 테라바디를 사용하세요. 운동 후에는 항상. 운동 운동 전후. 전후. 운동 전. 전중후. 그래서 이제 그 자극, 자세 얘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 베이스가. 그게 베이스가 됐다면 빨리 중량을 이제 만들어 가야지. 또 요즘 우리 기관이 형님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쉬워서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단계인가? 아쉬워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형님이 또 이번에 그 맨체스터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을 하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맨체스터가 그런 곳인 줄 몰랐어. 엄청 다음 주 와요. 영국인데. 아니, 얘기 듣기는 들었거든. 그 우리 마이프로틴 촬영차 간 거야. 혼자서 이제 요청을 초청을 받아서. 근데 이제 마이프로틴 그 이제 담당자님이 매니저님이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뭐가 있어도 이게 주머니 손 꼭 놓고 다니래. 그래서 뭘 많아봤자 뭐 얼마나.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주머니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 딱 넣어가지고 딱 내 걸 딱 잡고. 근데 손에 있는 거를 채간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냐면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는 몰래 이렇게 빼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건 진짜 몰래 이렇게 많지. 가져가는 몰래. 거잖아. 그러니까 가방 내가 잘 들고 쥐고 가고. 있지. 근데 대놓고가 손에 아니라. 있는 거는 대놓고 뺏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지금 매니저님이 뭐 이제 체육관 여기 좋은 데 있는데 이제 가시겠어요? 갈게요. 우버 불러드릴까요? 근데 구글 딱 쳐봤더니 한 15분 거리야. 걸어서. 이 정도면 걸어서 충분히 이제 워밍업 할 겸 걷는 거 좋아하니까
가겠습니다. 네. 알아서 가겠습니다. 해서 걸었지. 근데 또 내가 표적이 된 게 이 액션캠을 들고 관광객 누가 봐도 관광객 그치. 맞아. 브이로그 막 찍으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데 좁은 인도로 가는데 뒤에서 이제 나 때문에 자전거가 못 지나간다는 생각을 느끼고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피해 주려고 했더니 그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뭐 자전거를 막 이렇게 살피더라고. 그때까지 몰랐어. 이거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니구나 하고 이제 계속 길 찾아서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순식간에 날카처럼. 순식간에 팍 이렇게 가는데 우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막 뛰었어요. 잡으려고.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건 처음 한다? 다른 채널에서 안 했다? 그러니까요, 형님. 이러면서 막 가다가 내가 이 카메라를 찍은 거는 쟤를 나중에 뭐 잡았던지 아니면 잡기 위해서라도 인상착이나 옷 입은 거나 이런 걸 담아놔야겠더라고. 경찰한테 보여주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이수원에 있으니까 막 뛰다가 켜서 이렇게 하면서 막 뛰다가 또 생각해보니 뛰면서 보니 내가 또 오늘 브이로그를 담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하니까 또 이 상황을 또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거야. 그렇구나. 먼저 이제 도둑을 막 찍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상황이다 하면서 막 뛴 건데 네. 결국에는 못 잡았고 근데 이제 나의 위치가 떠서 네네. 갈까 말까 했었어요. 심지어는 그 한식당 직원분이 고맙게도 같이 가주겠대 자기가. 근데 이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데 혹시 경찰한테 먼저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한테 연락했는데 안 가준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진짜요? 가주는 거. 너무 많으니까. 어이가 무지하니까 그런 거 그렇지. 같아. 얘네는 훔쳐갔어. 뭐 카메라 옆에 훔쳐가고 지금 잡잖아. 그러면 이거 내 건 줄 알았다 그러면 끝이야. 이게 내 건 줄 알았대. 근데 그래서 안 그래서 됩니다. 이걸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떠 있는데 거리도 갈 수 있는 거리야.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치, 맞아. 와, 근데 그렇게 진짜. 되면 가야 돼. 근데 가야지. 너무 다행인 거는 형님이 숙소 도착하신 다음에 그때 또 맥북을 사셔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전날에 샀다? 전날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치앙마이 생활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직업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 그쵸. 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혼자서 이제 편집이나 이런 거를 못하는 대신에 뭐 어떤 작업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맥북을 샀어요. 근데 그때 짐이 너무 많아서 박스를 채를 못 갖고 가겠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뺀 김에 그럼 한번 열어볼까? 약간 컴맹이거든요. 기계치인데 여니까 또 뭐 이것저것 하래. 그래서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이렇게 지문 인식하게 하고 잤는데 다음 날에 그 동기화가 돼 있었던 거야. 백업이 된 거지. 자고 일어났는데. 자는 동안에 됐는지도 몰랐죠. 진짜 다행이다. 자는 동안 동기가 돼 있었던 거야. 됐던 거야. 그래서 숙소 와서 이거 열어봤더니 와 연락처랑 사진이 다 와 있는 거지.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안 찾으러 간 것도 있어. 형님이 그래서 또 한동안 런닝 컨텐츠를 좀 찍으신 이유가 그 바이크맨을 또 잡아야 된다라는 이념 디주씨 더 때문에. 바이크맨? 디주씨 더 바이크맨? 왜? 바이크맨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럼요. 그래서 또 형님이 그게 되게 유쾌하게 잘 받아주신 게 되게 화제가 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럼 나는 이 정도로 영어하는 거 네, 자랑스러워. 그때 댓글 다신 게 디주씨 더 바이크맨 이렇게 누가 써놨는데 거기다 저는 이렇게라도 영어 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듯하지.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가 또 좋은 댓글을 많이 그치. 달았더라고요. 형이가 그래서- 멘탈 갑이다 막 이러고. 나는 뭐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와서 또 관심 가져주고 하면 뭐 유쾌하게 넘길 수 있지. 그 사람들이 내 욕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누군가는 그걸로 이제 희화하면서 욕을. 근데 이런 얘기는 좀 나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댓글 몇 개를 봤는데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고포잇 온라인 헬프미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 진짜야? 고포잇 손석호 이제 온라인 박재훈 뭐 압도 김건우가 있다면 헬프미 설기관이다 이렇게 댓글을 밈을 또 그렇게 만들어. 그래도 거기는 헬프미네. 헬미가 헬미가 아니고. 그리고 세 글자 맞춰야 돼서 그런 거야. 헬프미. 헬프미 괜찮네. 괜찮은 거 같기도 합니다. 형님. 오, 뭐 즐기면서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 수익성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봤어. 지금 상황을 아니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너 지메어 하는데 뭐 헬미로 한번 해볼래? 대박! 야, 티셔츠 한번 해볼래? 너무 좋다. 그랬더니 바로 또 대표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미 컬렉션이 나오지 않을까. 형님도 햇반이라는 아이템으로 햇반자로 승화를 시켰잖아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나이스 킹? 나이스 킹. 쌀 왕이요? 나이스 킹. 나이스 킹으로 이렇게 했었어. 진호 큰형님처럼 버겁다라는 단어로 형님이 기은이한테 얘기했던 게 애들이 재밌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단어들을 결국에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좀 재미로 승화시키거나 아이템으로 승부를 본다는 게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긍정적인 거지. 그래서 기관이 형님도 그런 어떤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26년도는 애군을 모두 다 거기에 쏟아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좋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기관이 형님이랑 이렇게 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봤는데요. 형님들께서 기관이 형님께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형님부터 좀 부탁을 제일 먼저 하잖아. 영범입니다. 덕담. 나는 우리 기관이가 어떻게 보면 대부부터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내가 많이 선수로서도 그렇고 이런 마인드도 되게 따라야 할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가 거기 치앙마이 가서 하니까 거기까지 나도 막 가고 싶은 그게 커. 따라하고 싶은? 그치,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그런 걸 또 동경했고 전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결국에 기관이가 20년 만에 기관이 형이 형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센터에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센터에 왔네. 드디어 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러네. 그렇지. 한 15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매우 기쁘고, 어쨌든 이제 기관이도 같이 늙는 처지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관이도 건강이고 가족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최고는 건강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시합 준비도 뭐 하여튼 다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고마워. 정수 형님. 나는 이제 기관이 원래 대보에 오래 있었잖아. 네. 난 이제 나온 지 좀 됐고. 근데 대보 나오면서 되게 이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왜냐면 대보에서는 뭐 최상의 레벨에 있었고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거든. 프로카드 따면서. 맞아. 근데 거기에 또 본인만의 또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제 올림피아 베네이더 올림피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시합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치앙마이 가서 또 가족들과 같이 또 즐겁게 보내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기관이가 일이나 이런 운동적으로 시합이나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거야. 기관이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설날 근처?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2026년도 새해 초에 목표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2026년도 목표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헬미 설기관이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걸 시켜. 우리 기관이 할 수 또 있잖아. 한다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설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기관이었습니다. 역시 어쩌면. 이거 진짜 처음 하네.